몰라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몰라수다 북한수다 12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정말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퀴즈를 내는데도 뭐 방송 걸린 다음에 불과 뭐 한 10분? 20분? 그래요? 빨리요?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정답이 달려요. 아까 방송 걸자마자 그러니까 퀴즈 다 달려요. 이거는 구독 신청을 해놓은 다음에 언제 걸리나를 보고 있다가 걸리자마자 바로 보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미치 감사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 모스크바에 계시는 상사 주재원이 이거 좀 정말 궁금하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식당을 가면 북한 종업원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을 굉장히 겁낸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데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고 왔기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나갔을 때 북한 식당들이 베이징에도 있고 뭐 샹하이에도 있고 칭다오에도 있고 다 많은데 네. 가면 정말 한 동포로서 같은 어를 느끼기 위해서 가서 음식의 맛을 보고 북한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해서 가서 식당에 가는 건데, 실제 북한에서는 교육을 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식당에 가서 할 때는 굉장하게 조심할 거를, 네. 어떠한 다른 음식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거나 북한을 헐뜯기 위해서나, 그리고 어떠한 간첩 임무 같은 것들을 개중에서 약해 보이는 사람 누구에게 소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처럼 교육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계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있는 체류 기간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거기서 조금만 발언 잘못하거나 눈빛 조금 잘못하고 실수 행동하면 바로 퇴송해서 이제 북한으로 들여버리니까, 어떻게 힘을 쓰고 돈을 거여서 백으로 나온 직업인데, 네. 그게 몇 달 만에 다시 들어가는 게 되면 가족이나 본인은 뭘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는 또 취조를 받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노란물 뽑기. 노랑물이라는 건 이제 자본주의. 예. 빨간 물이 아니고 풍정. 그냥 황색 물 뽑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포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척도를 가르는 존재예요. 아니 일반 관광객들을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연민이나 애정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일단 이게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은 일단 이게 경계의 대상이다. 내가 당신을 조금만 잘못 상대하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그게 이제 모집해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거는 해라. 이제는 스킨십 하자면 조금 해줘라. 근데 말은 어느 정도 섞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다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있잖아요. 네. 선배들이 3년 동안 갔다 왔으면 6개월 내지 1년 동안 노란물 뽑기를 하는 걸 봐요. 아니 그럼 노란불 뽑기를 어떻게 합니까? 첫날부터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라는 건 내가 식당에 일하던 첫날 이런 일이. 예. 아니 그럼 3년 전 거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해? 다 기록해. 하루 일 끝나고 기록하고 했다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생활청화는 진행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자그마한 식당 안에도 형식상 지배인도 있고 비서도 있고 담당 보위원도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조가 구성이 돼서 나가면 이제 오늘 식당이다. 그러면 이번에 대봉사 총국에서 요리사들 몇 명하고 절대원들 몇 명 선발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담당 보위원이 있어요. 딱 꼭. 그리고 그 식당 지배인 총책임자를 이제 형식상 책임지고 하는 지배인이 행정실 이런 거 다 맡아보지만, 이 사람도 또 당일권을 겸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냥 다 보위원이요. 직급만 다르지 다 보위원이요. 그리고는 서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서로 누가 돈 얼마나 챙기는지, 팁 얼마나 받아서 바치지 않고 하는지, 그 안에서도 생활청화는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식당들의 이제 오픈 전에는, 식당을 이제 11시부터 오픈한다. 그러면 11시 한 10분 전이나 15분 전에는 앞에 나와서
뭐 율동체조라든가 북한의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춤추면서 뭐 이것도 하고 거기에 식당 그냥- 앞에서 이걸 해요 거기서 뭐 무슨 노래를 했었던가 내가 그때 보니까 가슴표가 신나게 생 굽어가지고. 국어 뭐 그런 거랑 뭐 하고 율동체조 비슷하게 그러고 이제 들어가면 또 영업 전 생활총 그 이제 뭐 그 조회 같은 거 덕서 덕보. 김정일 김일성에 막 대한 거기는 덕서. 책 읽기. 해외지만 그 안에만큼은 정말 철저하니 세뇌대가 너무 심해. 근데 강명도 교수나 아무튼 북한 고위층이었던 분들 탈북해가지고 서울은 음모의 도시이자 스파이의 도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교육을 받길래 서울이 음모의 도시고 스파이들로 가득 찬 도시가 된 겁니까? 저희가 알기에는 안기부가 지금 국정원이잖아요. 네. 안기부가 제가 평주민이었는데 제가 알기에도 안기부 지하실이 남산에 있대요. 근데 그 남산의 지하실에 들어가면 노루를 보고도 사슴이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곳이래요.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예, 교육을 교육을 받는다는 해서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남조선 안기부 간악한 안기부 네. 놈들이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 사람들을 유인 납치에다가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서는 무조건 이렇게 전환 그런 거 뭐라 그래요? 전향. 예, 전향을 시켜가지고 사상 전향. 근데 거기서는 전향을 안 하게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남산이 그 한강인지 어느 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고문을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그 한강에 그냥 던져버려서 고깃밥을 만든다. 남산하고 한강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 그 밑에 뭐 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로를 팠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성국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한은 남조선을 한 동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도 이거 살 수 없는 그런 악당들이 사는 곳이다. 이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서 우리 북한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밀집된 것이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제소 노동자들이 다 그 작업소를 이탈을 해가지고 작업감이 없고 돈을 또 벌면 또 정부에다 바쳐야 되니까 다 이탈을 해서 그 러시아 곳곳에 매개 있어요. 네. 그냥 막 10년 동안 보고를 안 하고 거기서 막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는 남조선하고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라는 그 큰 땅에 남조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보다도 더 좀 경계를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 러시아에 나가게 되면 외국인 대상하는 건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만 남조선 사람하고 마주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꼬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여기 네. 조금 더 정리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 주민들을 아주 적대로 보는 것보다 북한에서 세뇌를 주는 게 남조선 정부가 그렇게 나쁜 정부다. 네. 이걸 세뇌를 주고 인생에 꼬이는 거는 남조선 사람을 한번 만나서 뭐 했냐. 솔직히 다 말했는데도 계속 물어보고 네, 뭐가 있는 줄 뭐 했고 해서 네. 꼭 잡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트집을 꼬투리를 이 사람은 남조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 아, 남조선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 남조 죄가 있구나. 네. 그러면 이제 적대 계층으로서 할머니에게 아주 특수한 교육을 받은 하선 씨는 아주 특수한 이 대한민국 이 음모의 도시 스파이의 도시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집에서는 뭐라고 할머니가 그러셨나요? 대한민국이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그렇게 무섭게 배우는데 실제로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대한민국은 그 김일성이와 정반대되는 국가로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대한민국에 가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재산이 엄청나고 기업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야 북한에서 이런 교육을 어려서 받는 그래서 이야기들 그때 있을 때부터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 모두가 삶이 안전하다. 만약에 북한에 비해서 안전하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가면 난 99.9999%는 살더라도 이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재산을 했어요. 소유할 수 있다 이걸 알았다. 저는 그런 거보다도 그냥 계속 받았던 게 오히려 북한에서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김일성이는 나쁜 사람이다. 김일성이는 재산 있는 사람들의 땅과
토지와 공장과 집과 모든 걸 다 몰수했다. 그럼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 그랬죠. 야, 네. 몰수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김일성이가 저희 할머니를 아신대요. 잘한대요. 평양에 제 100가정이 처음 생겼을 때 할머니가 거기에 갔는데 김일성이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할머니가 평양에서 살았으니까 김일성을 딱 만났는데 김일성이 할머니를 보고 인사하더래요. 어떻게 잘 있는가 뭐. 그러니까 김일성이하고 저희 할아버지랑 또래예요. 한두 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쟁 전후로 해방 전후로 해서 같이 그 광복을 위해서 일제를 반대해서 투쟁하던 열혈 청년들이었거든요. 그 또래 사람들에서 다 안돼요. 예, 김일성이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조만식 선생님 부패도 다 기독교 집안이어서 평양에서는 그거 다 안돼요. 거기 파워를 다 안돼요. 그래서 김일성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인사도 하고 나만이 내려간 아들이 잘 지내는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부도 전하고 그랬대요. 그냥 사람 냄새는 안 나요. 예, 그때는. 그때까지는 네. 괜찮았었는데 그게 정상이지.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수총바람이 일면서 다 쫓아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이는 그거를 알고 있대요. 자기가 그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땅과 토지를 다 몰수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웠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평양에 살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지금 재산은 다 몰수됐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 평등을 위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위해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줬대요. 김일성이가. 근데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안 된다. 뿌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내쫓아야 된다. 평양에서. 이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다 내쫓은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가 얼마나 나쁜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김일성이가 그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뭐 몇백만을 죽였대요. 강복돼서 해방돼서 들어와가지고 몇백만을 죽였는데 저희 할아버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룻밤 사이 없어진대요. 그럼 어디 가서 찾을 데가 없대요. 그리고 보면 평양 사람은 죽여서 함경도 갖다 놓고 함경도 사람은 죽여서 평양 갖다 놓고 시신을. 예. 네. 그래서 대동강변에 나가가지고 대동강변에 그때 나가면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대요. 몇 년도요? 그게 45년. 그렇죠. 전쟁 일어나기 전에 46 한국에서 년, 전쟁이 45, 일어나기 전에 46.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나마 아직 피 대량 수총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오늘 밤 우리 집 식구 누군가가 오늘 밤에 집에 안 들어왔다 하면 대동강에 나간대요. 대동강에 나오는데 시체가 하도 많아가지고 갈고리 있잖아요. 긴 갈고리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들어올린대요. 이렇게 헤집으면 다니면서 자기 가족을 찾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뭐 엄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아니까 김일성의 그런 나쁜 것들을 아니까 저는 물론 다 같이 행복하게 평등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김일성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북한이 당을 창건하고 공화국 선포를 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서여의 3년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북한 영화에서도 이제 가끔 나오고 하는데 북한 그 김일성 계열의 빨치산 용사들이 이제 내려와서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자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뭐 일제하고 뭐 했다고 해서 이것저것 머리 쳐드는 거는 싸그리 다 정리하게 되거든요. 김일성이도 그 개선연설 자체를 뒤늦게 했잖아요. 조용히 평양에 들어와서 조용히 자기 빨치산 계열들 자리 잡고 그 이제 팔로군 쪽에서 있던 사금 군장들이라던가 빨치산 계열들에서 자기 핵심 인물들 다 들여왔고 그런 사람들로 기반을 잡는 데까지 기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거든요. 김일성이도 암살당할까봐 아마 두려움이 있었는지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 다 드러내는 그거는 영화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게 네, 조선민주당. 네. 그거를 아주 몽땅 뭐라 그럴까 무슨 거기서 영화에서 나오죠. 멸공이라는 멸공하는 멸공 승리 그날을 위하여 하고 조만식 선생 이제 성원들이 이제 뭐 하는 거를 그거에 대거 체포해서 뭐 소멸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 하선 씨 이야기는 북한에서는 새로운 네. 증언이고
그리고 목격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게 항상 그러니까 같이 있는. 되게 저는 그러니까 항상 혼돈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게 안 좋다 이렇게 봤고 한쪽으로는 사회주의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봤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몰랐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항상 엄마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학교 가면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정말 조금 그래도 북한에서 살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제 나이까지는 살았는데 저러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기본적인 대화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렇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로 살아남아. 지금의 화선 씨를 보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첨예한데 조금만 냄새 나면 막 이렇게 했겠는데 지금의 화선 씨는 아니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하선 씨 보면 하선 씨한테 족이 없을 것 같아. 밉지 않잖아. 그지? 좀 미워하는 감정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있어야 되는 그게 있어야 화선 씨는 참-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었어. 거기 있을 때도 그대로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자극적이지 때도. 않잖아요. 성품 자체가. 근데 남을 그러니까. 해코지도 안 어. 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놀라운 것처럼 북한은 이게 만약에 북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화선 씨가 근데 부드럽구만 야 이건 아니다 또 한 싶다. 가지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북한 사회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예요. 할머니 말이면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랬어요. 맞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창고에 쌀을 몇 빅스를 쌓아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흉년이 들면 다 푼대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 다 푸는데 어떤 착한 방식으로 지주가 푸는가 이런 하면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네, 저희도 어떤 들었어요. 방식으로 푸는가 하면 그 꼬장떡을 만든대요. 이렇게 동그랗게 꼬장떡을 만들어서 이만한 함지에다가 하나씩 쌓아놓는데요. 그리고 문 앞에다 놓는데요. 옆에는 죽을 한 바가지씩 포가게 하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줄 서 가지고 그걸 받아간대요. 네, 그렇게 다 베푼대요. 아니 줄 서서 막 먼저 바꿨다고 아니, 자꾸 아니, 줄 아니. 서서. 예, 북한보다 낫네. 네, 옛날에 다 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자기 것만 챙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줄 서서 받았다. 예, 예. 그리고 또 저기 일제놈 때에도 부자들이 일제놈들한테 아양거려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살은 게 아니라 밑으로는 독립군 후원 자금을 다 내는데요. 부자들이. 그 피야 어디 가겠나. 그게 다 그치.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 중 형제가 5인가 6인가 되는데 한 명은 일제놈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 조금 정의로운 분이셨는데 그 조금 이렇게 데모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랬는데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맞고 나왔는데 한 달을 맞고 나왔는데 돌아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렇게 결핵으로 그 맞은 그 후유증. 사실 화선 씨네 가족은 어떻게 보면 애국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김일성이하고 뜻이 좀 달랐다고 해서 반반이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된 거거든. 하는 말이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부자라고 해서 다 사회를 돌보지 않고 그 밑에 사람들을 챙기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제가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 나는 만약 내 손에 돈이 100억이 있다면 절대 남한테 못 주겠거든요. 저는 아직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게 상상이 안 가지만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100억까지 때도 못 가지는 거야. 나눌 생각이 있는 사람이 100억을 가질 수 그, 있는 그런 것 같아.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책에서 나온 책에서 완전이야. 먼저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가 거기까지 근데 가지. 북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북한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저는 거야. 북한에서 항상 그게 일단 부자 되면 안 되는 게 북한이지. 어떻게 하면 내 거를 남한테 다 이렇게 퍼주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릴 그지 아니, 당연하지. 저는 어릴 때 제가 좀 가정 환경에 비해서 좀 자유스러웠어요. 이렇게 잠깐 조금 그냥 호기심 가는 말은 이렇게 톡톡 쏘아요. 그거 배 안에 엮고 있으면 저 병이 와요. 그렇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눈에 거슬리게 놓으면 콕 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야, 그래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남조선 깃발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맨날 공화국끼리 한국색 공화국 이래서 저는 야 그때는 저희는 우리나라 깃발을 남조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야 남조선 깃발은 어떻게 생겼을까? 맨날 우리나라 깃발은 저렇게 멋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냥 수채화체를 했어요. 수채화체. 복잡해, 딱 무슨 수채화체 난 별로 안 멋있는데 그런데 저희 동네에 정말 토대가 나쁜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손녀하고 제가 가까웠어요. 근데 그 집 할머니네 집에 우연히 갔다가
할머니가 어렸을 때 머리 알아요. 뭐다 하니까 태극기. 할머니 고향이 남쪽이래요. 그래서 전 너무 궁금한 건데 우리 아빠 엄마는 제가 그 집만 갔다 오는 날이면 때렸어요. 왜 그 집에 가냐? 물든다고. 야 그때 잘못될까 봐. 미군기 치산 집에 가지 말아라. 아까 북한 말로. 지가 지치하다. 근데 저는 그 애가 좋으니까 갔는데 저는 또 그 대신 저는 아버지 엄마만 안 듣. 저는 하고 싶은 건 하는 성격이어서 그래 할머니하고 그랬어요. 이불 밑에서 북한은 이불 계속 펴놓고 있잖아요. 늦게까지 그 집에서 지금 할머니 남조선 깃발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 그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내려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우리 독립군들이 들고 다니던 깃발인데 그게 진짜 우리나라 깃발이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 기록 영화에 한 번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우리 기록 영화에 맞다, 그런데 옛날 영화에 나왔어. 김일성이가 개성 연설을 할 때 그게 한국 우리나라 원초 깃발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태극기가 맞아요. 김일성 예, 연설할 때 그쵸. 뒤에 그게 나왔어요.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잘 안 써요. 근데 그걸 태극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 우리 같은 세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가 농장에서 책을 꺼내시는 거예요. 책을 꺼내시는데 옛날에는 시대란 책이 많이 나왔어요. 네, 시대 그게 잡지, 시대 잡지. 남조선에 대한 글만인데 글을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썼어요. 세워서 써요. 이렇게 글을 세로로 읽을 때면 쓰겠네. 일본 책. 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시대라고 거기 시대 한국 잡지. 깃발이 있는 거예요. 조초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시대 잡지가 있는데 북한 그게 잡지였어요. 남조선 잡지. 대학생들이 이렇게 태국기 이렇게 했는데 그게 흑색으로 나왔는데 그냥 하얀데 가운데 무슨 동그라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되게 뭐랄까 저는 딱 봤을 때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그 흑색으로 봤으니까 가벼워. 어릴 때 봤으니까 이거 뭐야 세타얀 종이 그냥 타구알이 하나 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느낌이 그걸 있어. 몸에 감아둔 거. 근데 임수경이 왔을 때 태극기를 감고 38선을 넘었어요. 근데 그때는 임수경이가 몸에 감은데 임수경이가 간다고 막 사람들이 울다 나니까 그 태극기에 관심을 안 했어요. 꽃인 줄 알지, 예, 디자인인 줄 알지. 근데 저는 그게 시대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니까 아, 저게 어머. 깃발이구나. 어머. 근데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메 저게였구나. 그때는 색깔이 다 나오고 네. 딱 가만데 빨간색, 너무 파란색. 숭엄한 거예요. 그래 와 그래 깃발은 저렇게 자연스러워야지. 맨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막 꽉 채우고 그때 저는 느꼈는데 그걸 아빠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어릴 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걸 임수경이 와서 제가 처음 확인을 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옆길로 세보겠습니다. 아까 성국 씨가 북한식 줄서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시민의식 네. 이런 게 그 옛날 그 할머니 사셨을 때 그때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의 북한은 바깥에다가 줄을 갖다 놓으면 줄 서는 게 뭡니까? 보는 사람이 다 가져가지. 근데 줄 서서 가져갔다니까 되게 놀라고 그게. 그렇죠. 뒷사람을 생각해서 그거 조금씩만 가져갔다는 그것이 벌써 그 밖에다 그대로 놔준다는 것 자체가 말도 그러니까 우리 북한 역사를 보면은 후진 난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화되는 공산주의, 거. 오히려 공산주의는 네, 퇴보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그 어르신들의 말이 딱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사실 그렇게 만들어. 북한이 내놓고 제창하는 주체 사상이요, 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요, 뭐 사회주의, 뭐 이제 성공의 뭐 역사, 뭐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념적인 것에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유혹하기 위한 것이지 삶의 그 자체에서는 질의 문제가 있다는 거는 반영되지. 전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언젠가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내가 동굴아빠 나라들 다녀보니까 먹고 사는 건 확실히 자본주의가 우월하네. 김일성이 생방송 육성으로 나와 있는 그 자료도 있거든 이게. 그걸 왜 그제 알았어? 좀 빨리 알지. 근데 평생을 뭐 제가 했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그래서- 거는 아마 사회주의가 문제다. 그래서 그 핵심은 김일성이는 잘하느라고 했는데 김정일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일단 기초를 아예 깊이 들어 세워놨으니까 시작부터가 여기다가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세우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아. 그 김일성이 때가 좋았는데 김정일 때 이렇게 해서 뭐 추방시키고 이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도 아까 하선 씨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옛날 일제 시대 때 일본 시대 때 그때를 회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소한데. 오히려 그때가 나았다는 거지. 지금처럼 내가 김일성이 때보다 나. 일제 시기가 나와서 북한보다 훨씬 나. 그때는 그래도 자본주의였을 거예요 아마. 응? 그러니까 배고프진 않았다 이거지. 지금만큼만. 그리고 일제 때보다도 더 구석하고 더 힘들게 꽉 조이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 일제 숨었지. 때는 애기람 놓으면 순사한테 가서 등록을 하면 순사가 막
반가워하고 애기도 해주고 그리고 막 쌀도 줬대요. 그 산모한테 그때 저희 그때 그 토대 걸리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근데 지금 나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나는 보안원들은 우리가 주민등록에 가서 조금만 늦게 등록을 해도 왜 이제 와서 등록하냐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일제 순사가 더 착했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북한에서는 하셨어요. 그 네. 안전원들 보고 오빠시 순사부장보다 더하다고. 오빠시보다 더하다고. 네, 맞아요. 아빠시. 막그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기네 이름으로 막 등록하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창씨 개명으로 인해서 어쨌든 나쁜 놈들이요. 완전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 일본이 그런 것으로 해서 제국주의 그런 개점이 있었을 뿐이고 사람들의 삶의 질 자체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았. 지금 오죽하면 그 김일성 시대에 지금 사는 사람들은 야 차라리 오히려 그때가 더 나. 그때가 더 낫다, 그러니까 편했다. 지금 북한은 신념이고 뭐고 없고 뭐야 일본이고 뭐 한국이고 일단 배골치 않았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생존에만 딱 걸려가지고. 자, 하선 씨.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그냥 북한에 있을 때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나오니까 딱 한 가지 생각. 북한 자체가 감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고요. 감옥도 저런 감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오니까 감옥에서는 하루 세끼 밥이라도 주잖아요. 이 북한에서는 하루 세끼 죽 먹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김일성이가 계몽을 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뭐 이런 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싹 퇴보돼가지고 완전 말할 수가 저는 없어요. 북한의 가장 큰 문제가 계몽 활동을 벌려야 되지 않을까. 문맹자가 있는가 뭐 한번. 아니 문맹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 나와 보면 세계는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북한은 오직 그 김씨의 흐름밖에 없어. 이거는 완전 뭐 다른 건 무의미해. 뭐 시간이 멈춘 나라 같아요. 뭐 변화를 하는 아까 것도 아까 없고. 송국 씨가 그랬잖아. 그 북한이라는 나라 이제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김일성 때부터 집을 삐뚤어서 싸운 거야. 여기서 더 싸우면 완전히 무너지니까 지금 스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스톱하고. 김정은에 대한 거기서 완전히 서버린 거지. 송국 씨 이거 딱 명백한 게 여기서 이렇게 더 쌓아가면 언젠가는 꽝 하잖아. 넘어질 것 같으니까 기초부터 다시 쌓기는 힘들고 여기서 서버린 거야. 이렇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딱. 왜 지금 김정은이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래서 진묘체 바꾸고 아버지 흉내나 좀 낸다고 해서 송국 씨 우리 딱 떠나기 전에 그게 떠나기 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에도 엄청나게 너무했던 딱 정확한 사실이 하나 있어. 조선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가 돼도 좋으니까 터져라 없어져라. 차라리 이게 낫다. 우린 그랬어요. 차라리 이게 낫다. 중국이 돼도 좋고 대한민국이 되면 더 좋고 차라리 일본 강점식으로 사서 일본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친일이고 매국이고 없어요 북한은 그냥 먹고 지금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차라리 더 편하다.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 얼마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공부를 해가지고 간부를 해야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간부 다 정해진다는데 못 야, 가고. 공부를 해서 뭘 안 해. 돈 쓸 줄만 알면 된다. 그냥 숫자만 알고 되고 저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주체 사상을 막 주입주잖아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 근데 이제는 그걸 주체 사상에 빗대는 게 아니고 탈북자가 있는 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체형의 인간이 태어난 집이라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말이에요. 저기 야 저 집 딸이 야 남조선 태따제 이렇게 말을 하던데 주체형의 인간이야? 야 저 집에 아들이 나이 차기 있는가 알아봐라. 왜? 왜냐면 이제는 간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주체형의 인간이 롤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에 야 어차피 남조선 갔으면 뭐 돈이 올 거잖아. 그 집에 뭐 나이 찬 딸이나 아들이 없니까 니 좀 알아봐라. 이럴 정도로 서로 통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북한 주민들은 어느 집에서 누가 탈북했는지 자기들끼리 다 안다 이거죠. 압니다. 눈치는 빠르죠. 말을 저는 못하죠. 아죠. 아니 말도 해요. 말도 해요. 말도 다 해. 이제. 잡질 못해 딱 잡으면 그렇죠. 말을 해요. 북한 주민들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회에서 네.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아무리 센 법이라도 폭력적이라도 그게 버텨내는 힘과 노하우가 아우 생겨가지고 공감해. 제가 어디 전에서 야 너네 자식 한국 갔지? 니 봤냐? 봤어요? 맞아. 아닌데요? 그 다음에 소문을 내 아주 그냥 네. 잘못 잡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럭치럭이 없기 때문에 남한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럭치럭이 있어야겠는데 저희도 동네도 그랬어요. 그 영화관 위에 집 아들이 그 집이 갑자기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딸이 한 3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중국에 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집만 유별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집 딸은 그래도 뭐 돈 많은 중국 사람한테 팔려고 하면지 어제 저렇게 돈을 잘 받네 이랬는데 후에 이뭐 소리야, 야 우리 보고 중국 가서 돈을 그렇게 못 보낸다. 그치. 한국 택집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 그래요, 예, 이제는? 요즘 한국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보아는이 한국, 와서 남쪽, 소문을 듣고 가서 네. 그 집 엄마한테 그 집 엄마하고 저하고 방앗간 다니는 엄마한테 친하거든요. 그래 물어봤더니 그 보이지도이 그 깡 마른 새끼 와서 내보고 소리 딸이 한국 갔다며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 딸 소식 어떻게 아는가 하고 그럼 그 소식 좀 전달해 달라고. 나는 지금 딸이 압록강에 빠져 죽었는가 해서 매일 우는데 딸 소식 들여다 달라고. 자기가 막 그랬다고. 한수 더 뜨는데. 예, 그러니까 아예 100% 유학에 있는 거예요. 아주 수들이 높아서 네. 내가 청진에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그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약쟁이들 물라이 하잖아요. 약쟁이들 마약하는 마약? 사람. 예, 약 마약을 물라이. 아니 물라니. 그게 거기 어땠네요. 물라니. 마약해서 끝까지 가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와서 이게 완전 다 망가진 사람들, 망가진 될 대로 되라고 간 사람. 물란한 사람 완전 물란해지는 거예요. 완전. 제어가 안 되는 근데- 중독자들. 이상하게 한국형 물라니들이 있어. 아,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딱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앉는데 네. 다 한국에 한 사람 한 명씩 가족이 가 있는 사람들이야. 네. 여 사람들끼리 딱 앉는데 돈 보내면 안 돼. 돈 보내니까 딱 가서 이거 하나씩 딱 해서 한 잔씩들 한 모금씩들 빨고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한국 소리만 하는 거야. 한국 소리. 야 우리 딸은 뭐 어디 가 있고 우리 아들은 뭐 어디 거기 가 있는데 야 어디 가 있는데 달달이 뭐 그 서로 이제는 북한에 앉아서 파워 자랑을 하는 거야. 돈 보내는 파워 자랑을. 맞아. 우리 아들은 뭐 그 마약에 인생에 살고. 그 앉아서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서 딱 내가 들은 말이 머리도 얼마나 좋나. 딸을 황해도 사련에 시집 보내는 거로 해서 조까지 다 떼서 사련으로 보내놓고 결혼해서 거기까지 강고를 해놓고 뽑아서 탈북시킨 거예요. 이제 북한을 떠나서 중국 거쳐서 바로 브로커 타고 한국까지 간 거예요. 그 시집간 딸이 황해도서 쌀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소문은 그렇게 나는데 실제 내막에 딱 들어가 보면 명분이 되네. 커튼 다 가려놓고 딱 앉아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약들 하면서 한국 살 하루 종일 낮이고 밤이고 365일을 앉아서 몰랐다. 비록 약쟁이들이지만 그 약을 하면 뭔가 희열이 끄틀거림을 누를 수가 없거든요. 막 끓어오르는 걸. 그걸 하고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 태동하는 그걸 가라앉히기 힘들어서 서로들 막 그 공감하는 그 이제 자식들도 다 가 있고 하니까 그걸 딱 보고 뭐야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나는 평양에 있다가 청진에 있다가 왔는데 이 정도로 된 거 보고 그럼 여기 친구들 중에 안 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주 한 명씩은 나가 있는 거야. 매주 한 명씩. 지금은 평양 사람을 촌놈이라 해요. 얼마나 옛날에는 무슨 예, 세상을 모르는 우리는 평양에서 막 옛날에 막 우러러봤는데 지금 지방에서 막 압록강 나와서 막 평양 여자들이 막 같은 수건 따서 엄마 저게 중국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아우 촌놈 같은 게 이랬다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모르는 평양의 촌놈이에요. 아, 외부와 교통하는 건 그렇죠. 역시 아. 국경지대니까. 하고 평양은 좀 더 빨간 사상으로 계속 아니 계속 그 두들겨 대니까 떠나면 브로커 사람을 보내잖아요. 북한에 사람 보내면 지방 사람들한테 보내면 돈 줄게 오라고 하면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데리고 와요. 맞아요. 평양 사람은요. 안 와요. 그 한 번 가는 거 100만이에요. 가격도 비싸요. 한 번 보내면 딱 오면 말도 안 들어. 일단 알았어요. 한 번 더 오라. 네. 기다리세요. 그래야 믿겠다. 그 한 번 도와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뭔가 만들어서 보내요. 처음에 첫 번만에 절대 안 와. 맞아. 아다 먹기야. 두 번째 세 번째도 힘들어. 정말 설벽에서 데려오기가 그다음에 함경도나 양강도 이런 데는 오면 알아. 얼씨구나 바로 그거. 왜 잡았어? 따라오는 맞아요. 날개 달린 용마이. 평양은 맞아. 평양은 그냥 브로커보다 더 빨리 가. 브로커보다 길도 더 잘 알아. 더 빨리 가. 아, 여기로 가면 된다. 더 잘 알아. 평양은 안 그래요. 야, 평양은 안 그래.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면 또 뭐라고 하나? 두 번째 또 보냈어요. 딱 가면 안 가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가고프면서 최종 마지막 검토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보위원인데 얘를 잡으려고 왔다는 사람이면 이 정도인데도 안 가겠다고 하면 번심을 꼬리 넣던지 가든지 하는데 그래도 가자 계속 달라붙으면 맞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조심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게. 간첩인 줄 안다는데 내부하고 그냥 상대하면 평양이나 어. 이런 좀 그런 간부들 집에 이렇게 연결하면 인다잖아요.
당시 보이부 간첩이 아니라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야, 큰일 그 났다. 사람한테 야 똑바로 전해줘. 우리는 여기서 붉은 길을 지키겠으니까 야 전화하지 말라. 이러다가 맞아.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이 잠복했잖아. 그러고는 후회를 한대요. 그러고는 또 이제 그 사람을 찾는데요. 그래 맞아. 네, 그때야 사실은 야 그래 그런 게 이렇게 해서 많이 연계가 되다니까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아니 그냥 시간이 들어. 응. 맞아요. 그냥 기왕 올 거면 귀찮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평양 노래 이거를 평양 노래 꽃이 나 빼놓고 멍땅이다 진짜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말이야. 그래 빼놓자. 단순해야지. 그냥 가자면 가야지. 아니 성국이도 그랬을 것 같아. 나도 성국 씨는 오픈됐어. 이자고 청진의 그 모임에서 뭐 누구 이제 다음 탕에 뭐 어떻게 해서 조직해서 가는데 뭐 안 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 당장 뭐. 이 간첩이 아니야. 그러고는 차에 나와서 차 먹고서 바로 해령으로 올라오면서 가자. 나도 가자. 그렇죠. 앞에서는 대신에- 큰일 났다고 아주 이러고. 대신에 탈북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진짜. 네. 그냥 평양 사람들. 네, 아주 치밀하게 그냥 딱딱딱 세우고 맞아, 평양 사람들 그래. 2차, 3차 그 상황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거룩하고 탈북했어요. 그리고 만약 중간에서 평양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책임하면 이제 만약 따라가요. 근데 만약에 그 심부름꾼이 저라면 제가 보이부 밀정이에요. 이렇게 딱 데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보이부가 체포해요. 그러면 그때 그걸까지 대비해서 이게 머리에 그리다 그때 있어요. 이제 뭘 할 거야. 나는 이 사람이 딱 남조선 임무를 받고 온 사람 같아서 어디까지인가 이 사람 따라가서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자고 나는 따라왔다. 이 말까지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게 평양 사람이에요. 그거가 상투적인 네. 그거보다 그러니까 좀 더 리얼해야 돼요. 좀 더 리얼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머리로서 저는 평양 사람 아니어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딱 오면 집에 아들이 있냐고 자식 있냐고 아들 둘이래요. 컴퓨터 할 줄 아냐고 뭐 한다고 좋다고. 그럼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고 소문났으니까 내가 컴퓨터 가르쳐 주는 거로 그걸로 하자고 일단 가는 거였어. 그래서 컴퓨터 누가 봐도 이 집에 왜 있니? 컴퓨터 배워주러 왔습니다. 컴퓨터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하구나. 아니지 소심한 게 아니라 네. 철두철미하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평양 대응할 수 사람 있는 우리가 준비가 뭔가 돼 안 있어요. 맞아요. 안 맞. 저리 왜냐면- 평양 노랑지 치떨려요. 우리 그냥 가자. 그렇지. 맞아. 너무나도 그러더라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여유가 있는가? 그렇죠. 거기를 아니 내가 잘못해서 희망하기 쉽거든요. 그만큼 생존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첨예하기 때문에 눈 한 번 깜빡 잘못 마주쳐도 예?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추방되니까. 감시만이다. 우린 지방이니까 갈 데 없잖아. 바닥에서 살잖아. 너무 첨예한 해제를. 것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일단은 누구도 믿질 않아요. 평양 사람. 평양 사람. 자기 부모도 형제도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근데 해산의 브로커들은 아주 철두철미해요. 딱 자전거 타고 가는데 우리 엄마한테서 내가 생긴 거 어떻게 생겼다는 인상 차기만 받고 한 거예요. 지금 그 한명남도까지 길을 이렇게 오기는데 성국 아저씨 아닙니까? 성국 씨는 그래서 바로 오랜만입니다. 한번 미소. 어머. 예, 언제 맞다고? 나는 엄마한테 소식 오겠는데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그냥 예 하면서 이렇게 만났죠. 근데 그 리온 군이 나오면 그쪽에서 걔는 좀 튄다. 얼굴도 하얗고 아마 지금쯤에 벤줄벤줄하고 체크- 평양노랭이고 체크무늬 삿줄을 입고 다닐 거다. 국가 그 지방에서 어디 체크무늬 삿줄을 입고 다니나? 맞았어. 그러니까 뭐라 할까 아주 그 시골 현장에서 양복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농사 양복 입고 양복 농사 입고 지으러 너한테 가는데 양복 입고 나가는 거야 그냥. 예. 그때 하얀 자전거 타고 또 이렇게 가니까 보더니 승관씨 아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얘는 평양에다고 집어온 것 같아. 딱 알려. 맞다고 하니까 반갑다고. 일단 근데 그건 와이프고 남편이 쓱하더니 담배를 탁 꺼내주는데 담배 탁 꺼내주니 담배를 안 줘 줄 받으려고 하는데 쓱쓱쓱 돌려요. 이렇게 하고 탁탁 돌려. 그래서 탁 보니까 담배 배에다가 어머니가 보내서 왔어요. 영화야 영화. 적설하는 거 봐도 씨앗이네. 배 뽑아가지고 네. 불 붙여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밀해. 두 말 안 해요. 가자고. 그래서 바로 그러면 집으로 말하면 그러면 바로 따라가야 되겠네. 내가 바로 따라갈게 뭐예요, 내가. 네. 또 의심하는 아 이거 그래도 좀 이상해. 먼저 가나요? 그럼 담배 한 갑 사서 또 담배 때다 써야지. 아니 그냥 먼저 가라요. 뒤 따라갈게. 그때는
지방에서도 살고 내가 그지 내가 집중 감시 대상이니까 내가 아니까 이 사람도 다 잡히거든. 먼저 가라. 아 맞아 같이 가는 건데. 가고 뒤에 내가 오니까 전화번호만 대달라고 하니까 전화번호만 딱 대줘. 잘했어.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완전 정탐 영화야. 성국씨 탈북 스토리 들어보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러게.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저희 영화 써요. 영화 하나 찍어요. 우리 볼까요? 탈북 스토리로 영화를. 그럼 화선 씨를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보내면 바로 올 것 같아요. 바로는 안 올 것 같고요. 저도 뭔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오지 않을까. 그냥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저희 언니랑 동생들은 농촌에서 살아요. 네. 농사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도시나 이렇게 장사 물정이나 바깥 세계 물정을 잘 몰라요. 그렇게 거짓식한 사람들이 예, 그렇게 거짓식한 하나만 알고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다른 거를 둘 셋을 대주면 깜짝 놀라. 네. 이게 뭐지? 하고 그 바깥 세상을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가정교육을 줬는데 그래도 화선 씨는 그게 생생했고 네. 그 언니나 동생 그러니까 네. 제가 언니하고 동생까지는 그 남아 할머니 교육과 엄마의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 밑에 동생들은 할머니가 84년도에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밑에 동생들은 좀 81년도생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때 할머니. 그래, 애기를 교양할 수는 없지. 아니면 근데 좀 특이해.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이 좀 특이해. 저희 집이요? 아무리 가정 할머니의 교육이 그럼. 두셌다고 해도 특이한 케이스야. 이게 북한에서는 확실하게 문제점. 적대계층.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네. 좀 더 형제들 그 자식들 중에서도 형제들 좀 중에서 놀라워. 허기심이 많고 제가 허기심이 많고 뭔가 뚜줘봐야 시원한 아니 내 스타일이고 생각에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막 간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아무리 뭐 자유세계를 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북한을 벗어나야 돼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동안에 일주일부터 한 달 동안에 그냥 다 변해. 그 모든 궁금증, 호기심이 다 풀려. 그 허기심을 참지 못하는 스타일. 그 한 달 동안에 해결해 그래가지고 봐야 그 시선으로 딱 돌아보면 북한이 감옥이라는 게 딱 TV만 24시간 보면 다 변한다. 일단 나와야 돼. 나와서 봐야 돼. 하선 씨 가족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혈통의 피를 하선 씨가 물려받은 것 같아. 그래서 한국까지 왔죠. 그 혈통 피를 하선 씨가 물려받은 거야. 그 엄마는 저한테 들려주고 계속 쏙닥쏙닥 얘기를 들려줬는데 제가 엄마랑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제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엄마랑 계속 같이 산에 나물 캐러 다니고 나무 해오고 이렇게 어릴 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좀. 근데 엄마가 어울려서 노는 사람들이 항상 동네 할머니들인데 그 할머니들이 다 평양에서 쫓겨내려온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니 근데 되게 박식하세요. 당연하지. 한국 사람들도 여기서 대학교 수준보다 다 높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놀라워 그분들 딱 만나서 엄마랑 같이 얘기할 때 들어보면 항상 옛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한 집에 그 옥수라는 그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 남편은 영화를 찍으셨던 감독이셨다고 해요. 근데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이 와이프는 안 갔는데 자식이 5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가 자식 5을 데리고 원송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평양에서 영화를 찍는 감독 정도 되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집이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학식 있는 집인데 갑자기 산골에 쫓겨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이게 완전 이제 죽고 살고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이 그 영화 감독 하시던 그분의 제자 되는 그분이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여자를 책임진 거예요. 장가 가가지고 그 가정을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도 지주집 아들이어가지고 출신이 안 좋아서 이 사람도 다 같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여자는 10살 많아요. 근데 나 애 5이나 딸려 있어요. 근데 청각인 남자가 같이 살았어요.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5 자식들을 다 대학 보내고 다 잘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본주의 사회 한국에나 중국에 나와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북한에서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북한에서는 별로 없어요. 아무리 공산주의라고 해도 사람이 이게 인정이라는 게 다 말라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정말
그렇죠. 뭐라 해야 되나 2살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야 참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좋은 일을 하려면 어느 만큼 천사가 돼야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퀴즈. 저희가 너무 어렵게 내도 답을 바로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난이도를 확 높여보겠습니다. 아까 조만식 선생님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퀴즈는 세 문항을 내는데 이 세 문항에 다 정답을 적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조만식 선생이 북한에 의해 연금되어 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두 번째로 조만식 선생과 북한의 거물 간첩 2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체포가 돼서 복역 중이던 거물 간첩 2명과 조만식 선생님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이 약속을 어기고 조만식 선생을 살해한 뒤에 6.25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맞교환하기로 했던 날짜는 며칠일까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 맞교환하기로 했던 북한의 거물 간첩 2명은 누굴까요? 하나는 김씨, 하나는 이씨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답변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달리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박사님이 답이 깜짝 어떻게 알아 그걸? 아니 답이 막 10분 안에 달리고 이러니까 제가 막 당황을 해요. 그리고 요번에 무공훈장 얘기를 하니까 무공훈장 각 종류, 그 다음에 연금 얼마다 너무 전문적으로만 다시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향해서 도발적으로 반항, 즐거운 반항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